안녕하세요.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. 저는 지금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 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 GV70이 여러 대의 차량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뭐 2.5 터보, 그다음에 3.5 터보 엔진을 탑재한 모델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의 뭐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있고 일반 모델도 있고 또 디젤 엔진 차량도 있습니다.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. GV70 일단 사진으로 볼 때보다 디자인이 좀 차량이 굉장히 좀 크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사진보다 디자인이 좀 실물이 조금 더 나은 듯한 모습도 보여지네요. 일단 전면부에 이 헤드램프 두 개로 분리된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이기도 하죠.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이 오히려 최근에 공개됐던 그 G70보다 이 GV70에서 좀 잘 어울리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얘기가 많죠. 이렇게 좀 단차라고 말하긴 그렇고요. 이런 것들이 좀 트렁크 위 보닛이 이제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 앞쪽을 이제 덮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점들을 사실 어떻게 처리할지 좀 디자이너 분들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위쪽에 그 하단부와 이제 상단부 보닛이 이제 완전히 겹쳐지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요. 뭐 디자인을 위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양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쪽 범퍼 아래쪽 부분의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차량의 측면부에서는 일단 휠 디자인이 조금 눈에 띄죠. 지금 보시는 차량이 21인치 휠 디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. 이 디자인은 조금 아, 선뜻 조금 마음이 안 가네요. 뭔가 그 비늘 같은 파충류의 비늘 같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뭐 이렇게 확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닙니다. 자, 차량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좀 쿠페형 스타일의 이런 SUV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루프라인이 뒤쪽으로 갈수록 좀 완만한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날렵한 모습의 이러한 라인뿐만 아니라 차량 측면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 앞쪽에서 시작됐던 이 라인들이 꾸준히 이 차량의 그 사이드 미러를 지나서 이제 후면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라인이 하나 아래로 살짝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스포티한 분위기의 이 SUV를 표방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으로 조금 낮게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라인들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차량의 후면부는 한번 다른 색상의 차량 한번 살펴보죠. 하부에 배기구가 좀 도드라진 형태의 이러한 배기구 디자인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좀 아래쪽에 좀 두드러진 이 디자인, 자극적인 디자인들이 좀 범퍼 하단으로 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볼륨감을 강조한 이러한 모습들이 GV70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역시나 두 개의 이 스프라이트 형태의 리어 램프가 차량의 바깥쪽부터 안쪽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방향 지시등은 여기에 표시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는 휠 디자인은 또 다른 형태의 21인치 휠 디자인입니다.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아까의 그 파충류 비닐 같다던 그 휠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이 공간, 여백의 공간이 조금 보여지긴 하네요. 하지만 뭐 주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감춰지는 부분이 되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색상은 이제 검은색, 블랙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색상뿐만 아니라 이 내장재 소재 같은 것들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컬러가 GV70 마우나 레드라고 불리는 색상입니다. 이러한 색상이고 내장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, 좀 짙은 블루 컬러의 기조도 있고 이 도어 트림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는 사양들도 이 실내 사양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사 버건디 컬러고요. 예, 같은 색상입니다. 그리고 이 녹색 컬러가 있죠. 브런즈 그린이라고 부르는 색상인데요. 펄감도 있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 고급 차량들에 종종 이런 녹색들이 좀 들어가서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죠. 확실히 눈에 띄는 색깔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보셨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하이그로시 재질의 도어 패널들이 또
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실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에 정말 스포츠 모델에 좀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. 이 부분 도어 패널 부분이 또 카본 소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거의 다 빨간색, 붉은 색상의 이 실내 소재가 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색상은 카본 메탈 색상입니다. 카본 메탈 역시 좀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펄감이 이렇게 뭐 도드라지게 좀 심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햇빛을 받을 때는 확실히 좀 반짝이는 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자, 처음에 보여드렸던 흰색 차량과 좀 전면부 디자인의 차이가 있죠. 옵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조금 이 앞쪽에 있는 이 격자 형태가 디자인 형태가 좀 더 작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, 그리고 아래쪽에 좀 반짝이는 이제 크롬 소재들이 좀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, 이런 점들,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더 반짝이는 형태긴 하죠. 이런 점들에서 좀 사양에 따라서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, 일단 곳곳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타원형의 이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도요, 이런 식으로 지금 타원형 형태가 좀 적용이 되어 있죠. 심지어는 이 도어 포켓 쪽에도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된 이러한 부분들이 차량 곳곳에서 이제 곡선이 강조된 부분, 그리고 이렇게 도어 손잡이 부분,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메모리 기능은 2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.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하는 경우도 이제 주행 모드 다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버튼들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특징이기도 하네요. 자, 일단은 한번 시트에 한번 앉아보죠. 앉아서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다양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메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휠 버튼들도 있거든요. 이런 휠 버튼들이나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. 자, 오른쪽이 일단 RPM 게이지, 왼쪽이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. 주행 모드에 따라서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이런 걸 통해서 4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에코, 컴포트, 스포츠, 커스텀, 이 4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.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. 에코 모드,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, 스포츠에서는 좀 붉은 색상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고요. 커스텀은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일단은 앉았을 때 이 소재의 고급감이 가장 먼저 좀 크게 다가오네요. 지금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본 적이 없는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GV70만을 위해 제작이 된 이러한 버튼들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 사실 이 장갑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촉감이 촉감이 느낄 수가 없긴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이 고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이제 타원형을 기조로 해서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으로는 이제 밝기 버튼들,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같은 것들, 아이들링 스탑, 비활성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14.5인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가로로 상당히 큰 크기로 되어 있죠. 지금 초기 화면 같은 지금 화면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조명의 색상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.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린 색상까지. 그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양에 그린 색상이 있었나요? 어쨌든 좀 독특한 구성으로 다양한 색상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. 사용자 설정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또 거의 모든 색상을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홈 메뉴로 한번 가보죠. 홈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도 메뉴부터 자연의 소리, 지니 뮤직, 빌트인 캠,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차량들에서 많이 봤었죠. G 카페이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에 적용이 됩니다. 여러 가지 기능들,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만큼 또 깔끔한 디자인이 좀 돋보이는 형태라고 보여지고요. 이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
갈색 색상의 이러한 색상이 좀 기조를 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터레인 모드 한번 살펴보죠. 지금 터레인 모드로 활성화 시켜 봤는데요. 지금 스노우 모드에서는 이렇게 바퀴의 각도라든지 좌우 기울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, 또 눈길 모드라고 이렇게 눈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. 그리고 머드 모드에서는요, 같은 이제 화면 구성이긴 하네요. 먼지가 흔들리면서 달리는 구성이기도 하고, 또 기울기 역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샌드 모드 역시 그 애니메이션 뒤쪽에 배경의 애니메이션만 틀리고 이렇게 나오는 정보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연선 소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익숙한 기능들이죠. 자,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시면 요번에 굉장히 좀 독특한 디자인의 이 센터 콘솔 디자인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긴 하지만, 흡사 좀 터치 방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가운데 부분만 이제 터치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.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이제 톡톡 하는 반응이 오는 이 햅틱 반응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풍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. 시트의 온열 기능, 그런 통풍 기능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버튼 감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요. 이 눌리는 감각이 참 좋네요. 쫀득쫀득한 이 느낌이 정말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. 사실 이렇게 타원형 기조의 이 디자인들이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뭐 아름답고 또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주곤 있지만, 이 차량의 실내의 기능을 좀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는데 이 공간을 많이 조금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죠. 오히려 이렇게 좀 얇은 타원형 형태가 이러한 이 측면 공간까지 모두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이 GV70인 만큼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, 사실 어떤 차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 타원형 디자인들을 이렇게 많이 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아래쪽으로 이제 주행 모드 변경 버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.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제 컨트롤하는 이 다이얼인데요.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에 이제 뭐 목적지 입력 같은 것들을 이 가운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디자인이 정말 멋있네요. 이 크리스탈을 가공해 놓은 듯한 이러한 디자인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아래쪽으로는 기어 변속 다이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앞쪽으로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,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꽂는, 거의 45도 한 70도 정도로 꽂는 형태의 이런 기울어진 형태의 이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. USB 포트는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A타입입니다. C타입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네요. 부드럽게 열리는 이 덮개도 인상적이고요. 컵홀더도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그리고 뭐 높이가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존재하진 않네요.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작은 트레이도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V C거잭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또 좋은 소재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앉는 순간 이 고급감을 아마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2열 시트 공간도 한번 보죠. 제가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좀 맞춰 놓은 상태거든요.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한 주먹이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는 공간입니다. 시트 자체 뒷부분이 좀 파여 있는 공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릎 공간에 이제 이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, 실질적인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. 무릎 공간이 이런 시트 구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게 보이는 것 뿐이지, 뭐 주먹이 하나가 쫙 들어가는 이런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나마 비교적 이 머리 공간, 헤드룸 공간에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. 주먹이 하나 정도 이상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. 앞쪽에는 이제 공유장치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, 이 통풍 기능까지도 있습니다. 2열 시트에는요. 옵션 사양에 따라서 물론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, 지금 이제 통풍 시트도 2열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. 아래쪽에는 USB A 타입의 USB 포트 2개, 그 다음에 220V 콘센트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도 레저 활동에서 사용하기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쪽에 보면 그물망으로 된 이런 시트 뒤쪽에 물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, 사실 이렇게 그물 네트가 물건을 확인하기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이 차량의 고급감에 있어서는 조금 어울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
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, 그랬으면 무릎 공간이 더 좁아졌겠죠. 일단 발 앞쪽으로 이제 뻗는 공간도 좀 보여드릴게요. 발을 앞쪽으로 뻗어도 이제 아래쪽으로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갑니다. 시트 아래쪽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좌우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길게 뻗을 수가 있어서 이 부족한 공간을 그나마 조금 좀 만회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. 자, 시트 전차적으로 2열 공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동축이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죠. 뭐 후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어서,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인 4명이 전체적으로 좀 탑승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좀 보여집니다.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각도 조절이 좀 원활한 부분이 있는데요. 지금은 좀 많이 세워놓은 상태이고요. 조금 더 눕혀 보면요. 지금 시트를 최대한 눕혀 놓은 상태인데, 뭐 장거리 주행할 때 누워서 아주 이동하기 편안한 각도까지도 조절이 됩니다. 시트는 아쉽게도 뭐 스키 수루가 따로 없는 이제 6대4 방식으로 폴딩되는 이 시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트 활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트 각도를 보시는 것처럼 조금 촘촘하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자기 자신의 그 시트 포지션에 맞게 조정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. 선루프는 좀 파노라믹 선루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점 특징이네요. 자, 전반적인 디자인 한번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죠.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이 센터 콘솔 디자인이 가장 먼저 좀 눈에 띄고요. 이 타원형의 디자인들이 스티어링 휠과 센터 콘솔 쪽에 좀 도드라지게 있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측면의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타원형의 디자인 요소들이 여전히 마련이 되어 있는 점 멋지네요. 네. 고급감에서는 뭐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.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죠. 버튼이 이쪽 와이퍼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열게 됩니다. 열게 되면은 뭐 적재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국내에서는 이제 뭐 중형 SUV급으로 이제 불리고는 있지만, 뭐 해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SUV로 이제 보여지고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차체 이게 뒤쪽에 이제 바퀴가 위치하는 부분이 이게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고, 공간 활용성이 뭐 그렇게 완전히 뭐 SUV답게 크고 넓고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, 기대하는 수준의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트렁크 아래쪽에 적재 공간 하단으로 지금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. 지금 가림막을 적재 공간에 짐이 좀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이 가림막을 이쪽 아래쪽에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, 이전에도 제네시스 브랜드들은 이런 걸 사용하고 있긴 한데 좀 편리하더라고요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뒤쪽에서 좀 접을 수 있도록 이 레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레버를 당기게 되는 경우에 네,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는데요. 폴딩도 비교적 좀 많이 평탄하게 작업이 되네요.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키가 한 170 정도 되는, 제가 누웠을 때도 머리가 딱 그 앞쪽 1열 시트에 닿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쪽에 빈 공간에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쪽 앞쪽에 좀 빈 공간을 잘 이제 하게 된다면 차박으로서 좀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뒤쪽 공간, 적재 공간의 평탄화를 위해서 이 차량의 뒤쪽의 전고, 그러니까 이 물건을 실는 이쪽의 위치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좀 평탄화에 좀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.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짐을 실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울 정도의 높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앞쪽에 뭐 이 금속 패널도 더 떼어져 있어서 짐이 이렇게 긁히는 것도 좀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도 매트가 이렇게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짐이 손상되는 부분도 많이 좀 적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GV70의 실내 공간 그리고 적재 공간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디젤 모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디자인에 그렇게 도드라지는 뭐 특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, 이 뒤쪽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. 지금 3.5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가 상당히 도드라지는 형태였고,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은 형태의 이 배기구 디자인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디젤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배기구가 따로 이제 나와 있지 않죠. 이 하부에 보시면 배기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디젤 모델은 배기구가 좀 도드라지지 않는 이러한 디자인으로
좀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. 그 외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.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비가 좀 좋은 부분이 있겠죠. 지금 복합 연비가 12, 도심이 10.8, 고속도로가 13.7로 되어 있는데요. 사실 지금 가솔린 모델과 지금 디젤 모델과 동력 성능에서는 과거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조금 격차가 좁혀졌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격차는 많이 좁혀졌는데 아무래도 좀 연비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겠죠. 이런 부분들만 비교를 해 보신다면 뭐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 중에 선택의 폭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차량의 가격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델들이 뭐 4,500만 원대에서부터 7천만 원 후반까지 여러 가지 가격대로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주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들이라면 BMW 뭐 X3나 메르세데스 벤츠 GLC 같은 모델들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요. 이러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BMW X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고, 벤츠 GLC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좀 강조되는 타입이긴 한데,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분위기, 고급감에 있어서는 벤츠 쪽에,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BMW X3에 가까운 형태로 좀 만들기 위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. 다른 브랜드, 경쟁 브랜드들의 장점을 최대한 취합해서 나온 모델이 GV70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다음 주에 시승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동력 성능도 아마 시승 행사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토스 원선웅이었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